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임상일을 위한 초음파 해설 2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파트 6의 소화관의 5번째 파트 대장백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에서 초음파 행정 개인교수 DVD를 제작해서 여러 선생님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문 안내는 대구시 김일봉 내과 053-743-208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에 기본을 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지금에도 초음파를 하시고 있는 분이라도 초음파 스캔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하시는 분은 이 DVD가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장백 비울 때 체크 포인트로서는 이 대장백이 비유가 될 때는 이 비유의 청구조가 보이지 않는 대장백 비울 때는 이것은 슈도 키드니 사인이라고 합니다. 마치 키드니의 모양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주성 백비유로 이 대장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버티큐라이티스가 될 때 이 다이버티큐름이 생기고 여기가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다이버티큐름 있는 부분에 대장백이 비유가 됩니다. 이쪽은 정상백 비유고 요거는 개실염이 있는 쪽에 대장백 비유가 보입니다. 그리고 개실 주위에 지방 조직의 에코가 증가돼가 고에코로 보이고 또 요 주위에 플루이드가 보이면 액체가 보이면 또 무에코성 병변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장백이 비유가 될 때는 점막하청 이렇게 비유가 보이고 내강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것은 이제 점막하청 비유는 청고조가 유지된 백 비유가 됩니다. 요것은 종양성 비유는 청고조가 파괴된 백 비유고 요것은 청고조가 유지된 백 비유가 되겠습니다. 대장백 비울 때 우리가 중요사항은 저에코 백 비유가 보이면 대장암을 먼저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의 내강에서 근청 밖으로 돌출하는 작은 저에코 병변이 보이면 개실염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대장의 백의 염증성 비유에서는 점막 하층이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점막 하층 고에코 비율을 보이는 것이 초음파상에서 많이 관찰됩니다. 그러면 간별질환으로서는 대장백 비율의 간별질환은 대장암이 먼저죠. 대장개실염, 크론병, 기타의 염증성 장질환, 그 다음에 주위에 대장 주위의 장기에 의한 2차성 염증 파급, 그 다음에 인투스셉션, 대장의 중첩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대장암에서 이 우측 결장암이죠. 종단사에서 우측 신장이 보이고 상행 결장이 보이는데 상행 결장이 포칼하게 백일 비유가 보입니다. 청고조가 보이지 않는 저에코 전주성 백비유. 이걸 이제 슈도 키드니 사인을 합니다. 내강은 협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것은 보시면 간전이 복강 내 림프절 전이를 보이는 S상 결장합니다. 간의 다발성인 전이성 종괴가 보입니다. 주로 이제 장간에서 생기는 간 전이는 고에코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간에 뮤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장간에 고에코 멀티플 메타세이스가 보이고 또 요게 이제 하복부 후복막강 여기 버테브랄 바디 아울타 인피를 베나카바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그렇죠. 요 사이에 리트로페리토니얼 스페이스에 멀티플 림프노드가 관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에 메타하고 후복막에 레타가 있기 때문에 쭉 그 원발 장기를 스크리닝 하다 보니까 S항 결장이 백이 비유가 보이고 S항 결장 백 비유에서 주위 조직으로 침윤되는 소견이 보이고 주위에 림프절 정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견이 보이면 S항 결장에서 간으로 전이되고 리트로페리토니엄 서페이스로
림프노드 메타 같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대장 개실염이 되겠습니다. 정상 대장 개실은 초음파로서 관찰이 어렵습니다. 복수가 저류될 때는 장관에서 돌출된 제코 부분으로 개실이 관찰됩니다. 그러나 이제 개실염이 발생해 버리면 이 개실 주위에 패트가 어큐뮬레이션 되죠. 그래서 이 개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걸 아이솔레이션 사인이라 하지요. 자, 여기 맹장이 있고 맹장에 개실이 생겼습니다. 개실에 염증이 생기면 개실 쪽에 맹장벽에 백비유가 보이죠. 그리고 개실 주위에 지방 조직의 침륜에 의한 고에코 사인이 보이고 액체 저류가 생기면 무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돌출된 개실이죠. 돌출된 개실 안에 페칼리스가 고에코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우측 요건이고 아펜딕스는 정상이고 터미널 일륨도 정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염증이 파급되면 터미널 일륨의 백뷰하고 아펜딕스의 백뷰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종단상이죠. 이 결장이고 바깥으로 돌출을 했는 그 개실이 보이고 개실 주위에 지방 침륜이 보이고 여기에 개실 안에 페칼리스가 고에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개실이 돌출한 부분은 국한적인 장관백 비유가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로운병입니다. 크로운병은 우리가 점막층에서부터 외막까지 전층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소견을 보이는데 초기에는 점막하고 점막 하층만 부종성 비율을 보이고 장관이 heb소화됩니다. 그런데 심해지면 이제 고도 염증되면 고유건층까지 이 비율을 일으키고 전층을 다 침범해 버리죠. 합병증으로 피스츄라 생기거나 주위에 농양을 생깁니다. 초기에서 아주 초기에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행하면 여기에 내강이 협착이 되고 점막층, 점막 하층이 두꺼워지게 되죠. 근처까지는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염증이 더 심해지면 점막 하층, 근처까지 다 침입합니다. 그렇게 전층을 침범하게 되게 되죠. 합병적으로 이렇게 피스츄라를 생기기도 하고 또 농양을 생기게 됩니다. 이 피스츄라가 복벽으로 나가기도 하고 방광이라든지 다른 주위 장기하고 커넥션을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염증성 병변에서 허혈성 대장염이 있습니다. 이스케믹 콜라이티스죠. 이거는 이제 포칼하게 생기는데 주로 시그모이드 콜론이나 디센딩 콜론이 생깁니다. 디센딩 콜론이 많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혈류 순환이 불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음파상에서는 이 국소적으로 이쪽은 괜찮고 이쪽은 괜찮은데 이 부분에 국한적으로 결장벽에 점막하층 비유가 생기는데 점막하층 부위가 이 저에코로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염증일 때는 점막층이 고에코로 두꺼워지는데 이스케믹 체인지라서 이쪽에 저에코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도플러상에 혈류 신호가 감소가 되죠. 급성기에는 이스케믹 체인지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돌아오면 이제 정상 혈류 신호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ulcerative colitis죠. ulcerative colitis는 점막병변이죠. 그리고 이 ulcerative colitis는 크론스와 달리 이제 점막층, 점막 하층까지만 침범합니다. 그리고 크론스병은 이 세그멘탈하게 인볼브한데 이거는 렉툼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따라올라 컨티뉴어스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을 보이시냐면 여기에 점막층이 두꺼워지고 이 점막층의 에로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침범된 장관은 하우스라가 보이지 않죠. 이쪽은 정상은 볼록볼록한 하우스라가 보이는데 이 부분은 하우스라가 보이지 않고 이 결장벽이 밋밋해지죠. 이걸 레드 파이프 상에 납처럼 연간상이라고 하죠. 나변자 파이프 관이죠. 연간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ulcerative colitis는 컨티뉴어스하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2차성 염증 파급을 해서 충수염일 때 맹장이라든지 말단 해장백이 비우되는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쿰이고 요거는 터미널이고 요쪽에 아펜딕스가 있습니다. 아펜딕스 염증 때문에 이 염증의 파급 때문에 터미널 이름의 월이 에데마토스하게 두꺼워지고 또 시쿰 쪽에도 인접한 시쿰 쪽도 두꺼워집니다. 주로 침범되는 게 시로사 쪽이 많이 두꺼워지죠. 예. 그러니까 안쪽에서 염증이 무코사에서 염증이 되면 무코사에서 서무코사 머슬층 시로사로 이제 나가는데 이거는 반대로 시로사에서부터 안쪽으로 내측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셉션이 있습니다. 상행결장이나 S항결장이 장중첩을 일으키는데 이럴 때는 이제 종양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양에 있는 종괴가 이게 리딩 포인트가 돼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주로 이제 고령자에서 올드에이지에서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종괴가 스토크로 장벽하고 연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셉션 되면 장벽에 두꺼워지고 에디마토스 체인지로 두꺼워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대장벽의 비율을 일으키는 질환을 어떻게 초음파로서 감별을 진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